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영업할 때 뻔뻔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업을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뻔뻔함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염치 없는 거, 눈치 없는 거, 이런 뻔뻔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개념, 이 부분에서 뻔뻔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가령 영업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계약을 받을 수도 있죠. 제안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진행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꾸시면 훨씬 좋습니다. 저 믿고 하세요와 같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제가 영업에 있어서의 뻔뻔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영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보험 제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안은 하지만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건데요, 말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영업사원의 뻔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업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는데 마지막에 이 내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을 잘 못해서, 그 한마디를 내뱉지를 못해서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담은 잘했는데. 백화점 명품관 같은 데 가면은 되게 고상하게 응대하잖아요. 장갑 끼고 명품들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뭐 마음에 드시는 물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젠틀하게 영업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영업이 아니라 응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 상품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팔리는 상품이 아니죠. 조금 더 집요하고 조금 더 부담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꼭 선행되게끔 해야만 고객들한테 계약을 받을 수가 있어서, 현장에서 너무 고상하게 행동을 하고 너무 젠틀하게 굴면 오히려 계약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정에서는 젠틀하게 구는 게 좋지만 결과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뻔뻔함과 집요함이 분명히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계약을 못 받는 것보다는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영업사원한테 여러모로 좋잖아요. 이 개념을 제가 예전에 읽었던 고전 처세책 후흑학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흑학이라는 책에서는 면후, 심흑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면후라는 개념의 뜻은 얼굴이 두껍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뜻이죠. 이 뻔뻔함이라는 게 내 처지가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개념치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또는 사회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치 않는다. 약간 요런 개념이고, 또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수모도 견뎌내는, 그러니까 남들의 또는 사회 그리고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멘탈, 그것을 여기서는 면후, 뻔뻔한 얼굴, 그러니까 동요되지 않는 거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흥선대원군도 어릴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바보인 척을 하고 막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게 면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심흑은 무엇이냐? 어두운 마음, 검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내가 드러나지 않는 마음,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서 이성적이어서 그냥 합리적인 선택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포커페이스가 마음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심흑이라고 하죠. 이 면후 심흑이라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나라를 통일시키거나 엄청난 자리에 올라간 군주들도 이런 면후 심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조조도 그렇고요. 조조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측근들이 자기가 쳐들어가서 정벌한 그쪽으로 투항 편지를 보낸 거를 이제 발견했을 때, 저 놈들이 배신하려고 했으니까 죽이자라고 했을 때, 나도 상대방이 강성할 때 두려웠는데 이들은 어땠겠느냐, 불태워버려라. 이래서 그 부하들이 엄청 감동받고 울었다고 하죠. 이런 것도 굉장히 그런 처세적인 부분에서 본받을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유비도 조자룡이 자기 아들을 구하러 가서 죽을 뻔해서 돌아왔을 때 구해왔습니다라고 하고 안았을 때 그 아이를 던졌다고 하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소중한 장수를 잃을 뻔했다. 그래서 거기 또 부하가 엄청 울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처세들을 보면서 영업사원이 꼭 솔직하기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과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 어떤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빠가 죄를 저지르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발하려고 데리고 가서 처벌시키려고 한 거죠. 말 그대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지만서도 이 솔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아빠를 응당하게 죄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한 거 되게 대단한 행동 아니냐, 솔직하고 너무 멋진 행동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할 수는 있으나 정직하지 않은 거다.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정직은 본질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본성적인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정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정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을 따랐으면 아무리 아비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데리고 가서 고발까지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지만 솔직했기 때문에 아빠를 데려가서 처벌받게 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영업사원도 솔직하면 좋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정직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사원은 계약을 받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업 성과를 내야 되는 사람이어서 영업사원의 정직함은 계약을 받는 거고 계약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솔직해져 버려서 내가 해야 되는 본분을 잊어버리면 솔직하긴 했으나 정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을 잘하려면 정직해야 돼요. 솔직한 걸 떠나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 장자에 나온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이 잠깐 샜는데 이 후욱학에서 나오는 개념에서도요, 이 면후라는, 이 뻔뻔한 얼굴이라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뻔뻔함, 갖춰야 되는 뻔뻔함과 일맥상통합니다. 너무 상대방을 의식하고 체면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여질까를 너무 고민하고 너무 신경 써가지고 하면 고객들한테 응당해야 될 말을 못하게 돼서 계약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상담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뻔뻔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그런 뻔뻔한 행동을 할 때도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나의 모든 의사를 다 알아채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내 속을 검게 숨기는 심흑의 자세,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후욱학이란 책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조직으로 실패하고 나서 처세를 배워보려고 읽었던 고전이지만 읽고 나니 조직뿐만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모든 곳에 다 그 진리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뻔뻔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뻔뻔함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뻔뻔한 사람이 영업을 잘합니다. 영업이란 무릇 그런 거예요. 설명만 하고 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주도적으로 따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뻔뻔함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